안녕하세요, 서울미인입니다. 오랜만에 실내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외부 촬영으로 보여드렸다가 장마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실내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또 말씀드렸던 강남 하이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강남 하이엔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오르락내리락했던 사업 세 곳이 거의 동시에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잠원동 한강변의 아스턴 55는 한림그룹이 인수했고요. 도산공원 앞 더피크도산은 하나갤러리아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1번지, 그 유명한 청담동 1번지의 디아드 청담은 아정당을 창업한 1989년생 김민기 대표가 인수했습니다. 세 곳은 입지도 다르고 원래 계획했던 상품도 달랐지만 지나온 과정은 좀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모두 초고가 하이엔드 시장을 바라봤고 그러다가 시행사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사업이 흔들렸고 결국 공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새 사업이 왜 무너졌는지를 다시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새 주인들이 이 비싼 땅과 건물을 가지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턴 55는 사업을 오래 지켜본 채권자가 어떤 판단을 할지, 더피크도산은 하나갤러리아가 VIP 고객과 브랜드를 주거에 어떻게 연결을 할지, 디아드 청담은 젊은 플랫폼 창업가가 청담의 뷰티와 외국인 수요를 어떤 사업으로 만들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새 주인이 무엇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운명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잠원동 한강변의 아스턴 55입니다. 아스턴 55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서 과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공매로 넘어가면서는 성배보다는 독배가 된 것 같아요. 아스턴 55 프로젝트의 대지 면적은 약 4,722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429평입니다. 부지가 한강을 길게 마주하고 있어서 건물 전체를 한강 쪽으로 배치해 전세대 조망을 확보하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반포와 잠원 생활권을 같이 누릴 수도 있고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고속터미널 상권과도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땅 위에 너무 많은 거를 얹었다는 겁니다. 100억에서 200억, 900억까지 이야기를 됐었습니다. 초대형 면적과 복층, 트리플렉스 구조, 최고급 마감에 대형 커뮤니티, 특수 주차 시설까지 모두 다 넣었었는데요. 상품은 화려해졌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도 함께 커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낙찰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 6월에 아스턴 55 부지는 약 2,78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초 공매 가격 약 4,908억 원의 56% 수준인데요. 바로 그 낙찰자가 한림그룹입니다. 한림은 공매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의 선순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왜 막혔는지,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는지, 기존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봤겠죠. 낙찰 대금이 들어가면 선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던 외부 사업자가 2,782억 원을 전부 새로 투입하는 것과는 자금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29세대 주거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브랜드를 유지할지 설계를 바꿀지 주거가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지도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림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면 한강변의 입지와 이미 받아놓은 주거 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용도로 바꾸는 것보다 기존의 인허가와 사업 계획을 활용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기존 아스턴 55를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상품을 현실적으로 다시 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턴 55는 기존의 상품과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초대형 면적과 여러 개의 복층 트리플렉스를 줄이고 주력 세대의 면적과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한강 조망이라든가 높은 층고, 주차와 보안처럼 이 가격대 고객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고요. 실제 사용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커뮤니티나 전시형 시설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29세대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건 더 큰 숫자나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완공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냐에 있겠죠. 두 번째는 신사동 633-3번지 도산공원 바로 앞에 있는 더피크도산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2,749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832평인데요. 기존의 계획은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총 26세대의 규모의 공동주택이었습니다. 해를 쪽은 두메롱이 설계를 맡았고 수직으로 쫙쫙쫙 쌓아 올리는 듯한 스택하우스의 개념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 스택하우스의 개념이 굉장히 신선하고 당시 좋았었습니다. 2026년 7월
12월 이 부지는 약 2,367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감정가 약 3,242억 원의 73% 수준이고 매수자는 하나갤러리아입니다. 하나라는 이름을 보면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에서 지은 거죠. 하지만 당시 사업은 하나건설이 중심이었고요. 이번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운영하는 하나갤러리아가 직접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같은 하나지만 다른 거죠. 하나갤러리아는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고액 소비자와 VIP 고객을 상대해왔습니다. 고가주택을 직접 만들어 온 회사는 아니지만 누가 고가 상품을 사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회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그룹 안에서도 하이엔드 부동산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한 축은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하나솔루션 인사이트 부분입니다. 이곳은 이미 무아라는 럭셔리 홈앤 호스피탈리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무아 니세코를 시작으로 춘천의 무아 제이드, 그리고 무아 서울까지 고급 리조트와 레지던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아라든가 여러 가지 리조트와 레지던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었어? 하나 호텔과 리조트만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대표적으로는 프라자 호텔이죠. 시내 쪽에 있는 프라자 호텔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리조트 사업에만 원래는 집중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무아라는 굉장히 고급 하이엔드의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조용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이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하나갤러리아입니다.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의 3남인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산공원 앞 초고가 주거부지를 직접 인수했습니다. 그룹 전체로 보자면 한쪽에서는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를 키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남 핵심 입지의 하이엔드 주거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피크 도산을 단순히 공매부지 하나를 인수한 사례로만 보기보다는 하나가 하이엔드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헤르조그앤 드메롱의 기존 설계가 굉장히 당시에는 비슷비슷한 하이엔드 상품들에서는 차별화를 가져갔었고 고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하나갤러리아 쪽에서 헤르조그앤 드메롱의 기존 설계를 그대로 가져갈지는 사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설계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독특한 구조인 만큼 시공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분양 당시에도 이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구조 회사까지 같이 시공사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난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다들 좀 난색을 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존 설계의 핵심 개념을 살리면서도 내부 면적과 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아예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으로 다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 곳 가운데서 사업 재개의 안정성만 놓고 보자면 더피크 도산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하나갤러리아는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신뢰를 얻기가 쉽고 실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VIP 고객가들도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스턴 55가 집안에서 바라보는 한강뷰에 초점을 맞춰서 파는 상품이었다면 더피크 도산은 집 밖에서 누리는 압구정과 청담의 생활권 그리고 도산공원, 공원뷰를 파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담동 1번지 디아드 청담입니다. 디아드 청담은 처음부터 공동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사교클럽과 멤버십 시설로 기획이 됐었습니다. 개인 회원 보증금 10억 원, 법인 회원 12억 원 수준이 거론될 만큼 굉장히 제한적인 고객을 타겟으로 했었는데요. 결국 사업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2026년 6월에 약 1121억 원의 공매로 낙찰이 됐습니다. 새 주인은 누구냐? 청담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정당을 창업한 김민기 대표입니다. 1989년생 플랫폼 창업가 김민기 대표는 인터넷과 가전 렌탈, 통신과 이사 등 생활 서비스를 비교해 연결하는 플랫폼 아정당을 창업했습니다. 2026년 초 아정당 경영권 지분이 약 1,500억 원 규모로 매각이 됐었고 거래 이후에도 2대 주주로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가치로는 약 3천억 원을 인정받은 거래인데요. 앞서 에티누 청담을 약 218억 원에 전액 현금 매입해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청담동 1번지 대형 건물까지 인수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디아드 청담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건물입니다. 조감도와 실제 외관이 다르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다이소 청담이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많이 달라지긴 했었어요. 그죠? 공매에 나와 여러 차례 유찰되는 과정도 계속 기사화가 돼서 나왔었는데요. 디아드 청담이 좋은 의미로만 유명해진 건 아니지만 인지도는 웬만한 신축 건물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이미 마케팅이 다 된 건물인데요. 이제는 건물의 존재를 알리는 것보다는 안에 과연
무엇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방향은 기존 건물을 대수선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뷰티 성형 복합시설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라든가 입점 브랜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담동이라는 입지에는 생각해보면 잘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청담과 압구정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뷰티와 웰니스 시설이 밀집해 있는데요. 병원 몇 곳을 단순히 임대하는 것보다 여러 의료기관이나 뷰티 브랜드, 통역과 차량,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사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외국인 고객은 상담과 시술뿐만 아니라 이동과 통역, 회복 관리, 체류까지 필요한데요.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분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시장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그레이드가 많이 나뉘거든요. 정말 돈이 많은 외국에서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단순히 몇백만 원, 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하이엔드로 고급스럽게 그런 서비스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한 건물이나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다면 단순한 병원 건물과는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디아드 청담은 이미 지어진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기존 골조와 공간을 활용해 내부 컨텐츠를 바꾸는 편이 사업기간도 비용도 훨씬 줄일 수가 있겠죠. 외국인 고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공간까지 연결한다면 사업의 완성도는 아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소 청담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디아드 청담의 외관은 새 주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숙제겠죠.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으니까요. 저는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냥 일반 오피스 건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기존의 논란은 이 건물을 모두가 알게 만든 계기이기도 하죠.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청담동 1번지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 곳은 같은 공매를 거쳤지만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한림은 사업성을 다시 계산하는 개발형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하이엔드 전략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아드 청담은 컨텐츠를 입히는 운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매는 흔히 사업의 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지만 입지는 쉽게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잠원동의 한강조망도, 도산공원이라는 입지도, 청담동 1번지라는 상징성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가받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입지이고 그 입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가 다음 성공을 결정합니다. 아스턴 55와 더피크 도산, 디아드 청담 세 곳 모두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과연 이들이 강남 하이엔드 시장에 다시 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가장 성공적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피크 도산이 아무래도 대기업이 가장 좋은 강남의 노른자의 입지에 게다가 이미 VIP 고객들의 패턴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고요.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프로젝트는 잠원동의 아스턴 55입니다. 한강의 뷰를 가지고 있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시행사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타 다른 부지들보다는 조금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실질적인 거는 까봐야 알겠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는 결과를 또 이제 지켜보면서 봐야 아는 거긴 하니까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들이 제가 예상한 대로 갈지 아닐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하이엔드 얘기만 하면 늘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만 전해드려서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강남 하이엔드의 봄을, 회복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서울미인이었습니다.